선생 심진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렇죠 낼름 받아들이시면 분명 낚시 가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옆에 원래 잘생긴 사람인데 여기 저기 원래 주사 맞으셨다 그래가지고 잘생겼죠? 실물 보면 험악스럽게 생겼어요. 장난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민어하면 격포고 격포하면 민어잖아요. 그리고 뭐 여수 고흥 쪽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메카는 격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민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민어의 특성, 시기, 낚시하는 방법 이게 유튜버들 저도 이제 유튜버도 하고 낚시 방송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냐 다이렉트 물어볼 거고 제 프로그램을 봤냐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물어볼 거예요. 오늘 좀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는 제가 안 해요. 지가 하라고 그럴 거예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넘버원 선장입니다. 이름 얘기하죠? 천대호입니다. 오늘 사실 안 좋았어요. 저 방송 보세요. 나중에 환장하는 줄 알았어. 진짜 환장 똥 때리는 줄 알았어. 하여튼 그렇고 오늘 조항부터 해서 어제 그제 최근 한 일주일 조항을 토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지금 시기에는 저희가 농어를 잡으러 다니는 시기예요. 농어를. 근데 이상하게 올해가 작년은 좀 빨랐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라졌고 지금 최근 조항이 어제 말고 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때 30마리 40마리 정도 나왔는데 배 전체에서라는 얘기죠. 배 한 사람이 전체에서. 아니고 30마리 40마리 정도 나왔는데 거의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상황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3, 40마리 나왔는데 저희가 977 20명 타잖아요. 3, 40마리 나왔는데 사이즈가 직접 이제 선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이즈 제일 좋은 게 막 97까지 나왔고 그리고 평균 사이즈가 60에서 70, 80 이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러니까 20명 중에 30에서 50마리가 나왔고 7자, 8자, 9자가 나왔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6월달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본격적으로 격포가 작년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격포 그러면 사실 자리 예약 못 했잖아요. 우리 낚시인이 자리 예약을 못 할 정도로 격포하면 민어인데 하루에 50마리 잘하는 배는 뭐 100마리 쏟아진 적도 있었나요? 있었을 텐데. 작년에 많았어요. 100마리 이상 쏟아진 적. 그럼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죠? 7월달. 올해 7월달에는 어차피 시기가 좀 땡겨진 것 같아요. 수온도 빨리 작년보다는 조금씩 땡겨져가면서 올라가고 하니까 그 조항이 좀 땡겨지면서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오래 간다는 말은 잘 믿음이 안 가고요. 좀 땡겨질 거라는 느낌은 저도 받았어요. 근데 오래 간다. 오래 가야지 장사하지. 넘버원. 그러면 민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시기하고 사이즈 이런 거 100마리 중에 그럼 이제 10마리로 압축을 해서 몇 프로 정도가 주 어종이 몇 센치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 보통 평균 50에서 60 잡으면 돼요. 100마리 마리수도 많이 나올 때. 그럼 100마리에서 몇 프로 정도? 큰 것들 나오는 거는 몇 프로 정도? 큰 것들 7자 이상. 7자 이상은 나오면 한 20%? 20%. 10마리 중에 2마리.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대하고 사리대하고 틀린 게 조금대는 또 사이즈들이 큰 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가끔 뭐 문자 전화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민어 낚시 농어 낚시를 조금대 가냐 사리대 가냐 막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사이에 가라 그러죠. 근데 현장 선장님 말씀으로 지금 되게 막 와닿는 부분인데 조금대 들어가는 포인트가 따로 있고 사리대 들어가는 포인트가 따로 있대요. 조금대는 뭐라 그랬죠? 조금대는 어초 위주로 많이 하고. 어초 위주로 많이 하면 고기 사이즈보다 마리수. 아니 거꾸로. 그 다음에 마리수보다는 사이즈. 사리대는 사이즈보다는 마리수. 그쵸. 그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 여바처럼. 이렇게 배를 알아서 운영을 하니까 각 지역에 전화해보는 게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부터 민어 정보를 좀 들었으니까 민어 낚시 방법을 좀 선장님한테 들어볼게요. 이게
저랑 생각이 틀린 부분이 오늘 많았어요. 제가 오늘 배를 선장님을 처음 봐서 오늘 탔는데, 저랑 생각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오늘 좀 들어갈게요. 장비 준비. 장비를 먼저 좀 어떤 거를 준비하라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낚싯대하고 릴만. 낚싯대는 거의 타이라바떼 많이 쓰시는데 타이라바떼는 안 되고 슬로우 지깅대, 오히려 슬로우 지깅대가 낚시하기는 좀 편해요. 한 180g에서 250g 사이 쓸 수 있는 낚싯대. 다운샷 때도 그 정도 쓸 수 있는 다운샷 대. 릴은 베이트 릴을 어떻게? 베이트릴 드랙력은 5kg만 되면 좋고, 그리고 5점대가 낚시하기 편해요. 5점대. 그리고 드랙 조정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어 농어 낚시 외수질에서는 드랙 조정 굉장히 중요한데, 드랙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줄을 잡고 당겼을 때, 살짝 힘줘서 당겼을 때 좀 빡빡하게 나간다. 이 정도. 드랙 조정이 이렇게 말로 하면 알아들으시는 분보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사 가면 선장님이나 바쁘니까 사무장님 바쁘면 선장님, 그분들한테 한 번만 그 감을 느껴버리면 돼요.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방법 좀 귀찮아도 많이. 저희는 해드려요, 직접. 어초를 탔어요. 네. 삐하고 내렸어요. 어초 먼저 얘기할게요. 어초를 탈 때는 바닥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절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한 바퀴에서 두 바퀴는 시작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바퀴에서 두 바퀴 무조건 감고 들고 가줘야 돼요. 들고 가다가 분명히 걸리는 느낌이 날 거란 말이에요. 턱 하는 느낌이 나면 선장이 몇 메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일 높은 데가 몇 메다라고. 제일 좋은 메다수 4m다. 그러면 한 두 바퀴 감고 있으면 한 1m 4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떠있는 게 70cm 계산하면은, 그러면 그 나머지 2m 60을 맞춰서 가다 올려줘야죠. 쭉 따라서 올라가. 제가 선장님 말씀을 좀 풀이해드릴게요. 릴을 한 바퀴 회전을 하면 보통 70cm에서 80cm가 감겨요. 그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기억을 해놨다가 자기 릴을 사면 릴에 스펙이 적혀 있어요. 한 바퀴 돌리면 몇 cm가 감긴다. 이거는 자기 릴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외수질을 하려면. 그러니까 보통 선장님께서는 70에서 80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왜 바닥에서 봉돌을 남자는 또 환타네. 저 환타 좋아해요. 봉돌이 딱 섰잖아요. 섰으면 바닥을 왜 긁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어초 같은 경우는 이 주위가 다 뻘이에요. 뻘. 이게 만약에 어초다. 그러면 이 주위는 다 뻘에 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바닥을 콩콩 찍고 가면, 이런 식으로 콩콩 찍고 가면 이 주위에 뻘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조르타고 조르에 뻘물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시야를 가린다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들고 가야 되는 이유? 네. 그러니까 들고 가면 이걸 끌고 가면 농어 민어 같이 얘기할게요. 민어 위주로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좀 소음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봉돌이 어초를 치면 얘네가 분산되는 거는 없습니까? 바닥을 예. 걸어가지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뜯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입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선장님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건 진짜 주의 깊게 들어야 돼. 바닥을 걸었으면 재빨리 끊는 게 좋아. 그죠? 그거 똑같은 개념이죠. 봉돌을 계속 탕탕탕탕 치고 나가면 그 주위의 조가가 당연히 안 좋다는 말씀. 입질을 받았을 때 챔질을 어떻게 하냐. 이건 제가 약간 선장님하고 사실 생각이 좀 다른데, 입질을 받았을 때 바로 쿵 하고 받았어요. 바로 챔질해야죠. 근데 선장님께서는 바로 챔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채비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 입질을 파악을 하기 어려운 채비예요. 채비 자체가. 다운샷 같이 원줄에 바늘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입질이나 파악이 이게 쉬운데, 이거는 가지줄을 쓰는 편이잖아요. 가지줄을 쓰니까 반응이 엄청 늦어요. 다운샷이나 타이라바나 이런 것보다 엄청 늦어. 그리고
이미 먹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 무조건, 물고 있어도. 네, 물고 있어도 음.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하면 예. 옛날에 생미끼로 광어를 엄청 잡으러 다녔었어요. 예. 생미끼를 엄청 잡으러 다녔는데 그때는 막 광어가 뭐 한 200마리 잡는 거는 진짜 하루면 그냥 그 정도 잡고 잠깐 잡고 오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몰라요. 물고 있는지를. 예. 그래서 이렇게 살살 들어보라고 해요. 들어보라고 하면 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줄이 펴져야지 우리가 감각을 그렇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딱 이러고 있어버리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바늘을 20호 정도 쓰잖아요. 예. 20호에서 22호 정도 쓴단 말이에요. 새우가 아무리 커도 우리 머리 부분만 꼽죠. 이물감이 얘네들이 먹으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질은 어렵게 대상어 입질을 받았는데 챔질 안 해갖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먹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머리만 네. 우리가 이제 입질 받은 것 같은데 올려봐요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새우 머리만 이그러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그러지고 새우만 달려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씹은 거잖아. 네. 씹었다 이물감이 있어 뱉은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격포에 오시는 분들은 선장님 생각대로 입질이 툭 받으면 바로 챔질한다. 네, 이상해지고 무거워진 느낌 나면 무조건 챔질한다. 툭 하고 입질을 받았으면 챔질한다. 좀 무거워졌다. 챔질한다. 낚싯대가 펴졌다. 챔질한다. 이상해지면 챔질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격포에 오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뭐냐면 여기서 또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가 좀 있어요. 챔질을 저는 거의 항상 못 뽑듯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선장님은 오늘 배에서 보니까 사무장님과 챔질을 강하게 올려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아까 뭐 하신 말씀을 그건 되게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민어 낚시는 챔질을 좀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민어 낚시는 민어를 나중에 잡아보시면 자세히 입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 거예요. 민어 입 안에 이런 얇은 비닐 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챔질을 어설프게 해주면 바늘이 이렇게 꽂혀요. 꽂혔다가 미끄러지면서 이것만 딱 찢어지고 거기는 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뼈에 박힐 정도로 세게 해주라는 거예요. 얇은 막이 나중에 보시면 잡아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챔질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제 인제까지 경험상 뭐 다른 낚시를 하다 보면 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민어 낚시는 삼키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민어는 걔네 목 안에 뭐가 또 있더라. 뭐 저기 저 가식 저기 날카롭게 있더라고. 목. 그러니까 이렇게 삼켜서 바늘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얘네들이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액션을 살랑살랑 흔들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그러니까 낚싯대가 액션을 네. 줘야 되는 경우가 낚싯대 있고 없고가 요 예. 어초 같은 경우는 액션을 주면 안 돼요. 예. 예. 어초 같은 경우 그대로 주고 쭉 같이 가주면서 해야 되고 여박 같은 경우는 살랑살랑 이 정도 배 끝으로만 살짝 내가 살짝 띄운 상태에서 살짝 들었다 놨다. 왜 그러냐면 여박 같은 데 열을 높은 데를 올라가고 하잖아요. 계속 그거를 내가 자꾸 타고 잘 읽어야 되니까. 읽을 수 있게끔 네. 한다고 막 이렇게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제 방법 하나 얘기를 하면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저는 몸으로 해요. 이 손으로 하면 좀 폭이 커지니까 몸으로 살짝 이 정도는 괜찮은가요? 네. 괜찮대요. 그리고 선장님이 민어 낚시를 초보잖아. 중급자라도 이것만큼 꼭 알아야 된다는 팁을 준다고 하면 꼭 말을 하고 싶다. 팁이 아니라 이것만은 좀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챔질? 날 선장님이 말씀드리면 나 두 마리 놓았어. 나는 툭 하고 오길래 기다렸어요. 살짝 당겼지 허당이라. 이제 얘는 그때 선장님 말씀으로는 그거예요. 가지줄이 이렇게 왔다가 차고 반전돼서 나간 게 아니고 가지줄을 거꾸로 와서 거기에 있는 거야. 물살 그대로 쫓아오면서 그 얘기잖아요. 네. 저 이해했어요. 다음에. 그러면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넘버원 피싱 뭐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할 말 또 있대.
무조건 경질 때, 연질 때는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연질 때는 우리가 채비를 좀 무겁게 쓰다 보니까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참, 타이라바트는 연질 때고. 아니, 그래도 타이라바트 아니고 이게 이 정도면 경질 때자 바꾸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연질 때 같은 경우는 챔질을 해도 후킹이 안 되고 그리고 맞아. 바닥도 못 입고 연질 때 갖고 오는 사람 바닥 엄청 걸려서 막 엄청 뜯는다? 그거는 현장에서 저도 봐요. 연질 때 갖고 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낚싯대가 굵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아요. 굵어도 부들부들 막 휘는 낚싯대가 있어요. 그게 연질 때인데 경질 때는 딱딱한 거죠.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그걸 줄, 합사. 합사. 합사는 3호. 팔- 2.5에서 3호. 탈합사 3호 쓰시면 아주 그냥 강추하는 거고. 또, 거기까지. 네. 격포에 민어가, 사실 격포 시즌엔 배 잡기 힘들어요. 아, 참, 백과감으로 6월달은 좀 세일하죠. 지금 6월달은 11만원. 미끼 포함해 11만원. 3월달은, 7월달은. 7월달은 이제 13만원.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 좀 서로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같이 가는 마음으로 좀 성비를 좀 낮추기로 했어요. 이번 달까지는. 서비스 좋고 실력 좋은 선장들 많이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즐기고 가보세요. 아니, 배가 깨끗하더라고요. 오늘 저 타봤잖아요. 팔 탄 거 봐. 아, 아파. 오늘 이만 끝낼게요. 안녕.